자, 일단 나가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여기 확통을 했던 친구도 있고 확통을 하지 않았던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앞으로 나감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될 연산, 대표적인 조합. 뭐 사실 뭐 피는 아시는 친구는 아시겠지만 저는 피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조합이기 때문에 C 연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고 본게임 다시 한번 출발하도록 할게. 자, 원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진짜 1년 만에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어색할 텐데, 너 3C 2 계산법 기억나? 팩토리얼 기억은 나네. 그래서 간단하게 연산법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문자로 보면 헷갈리니까 바로 숫자로 볼게요. 조합. 5C3이라는 것은 5, 4, 3. 5개 중에서 3개를 숫자를 1씩 줄여서 3개를 쓰고요. 분모에서는 3팩,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 3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였지. 오케이? 자, 그런데 5C2라는 연산을 한번 해보면은 5개 중에서 2개, 5부터 시작해서 2개를 깔고 분모는 2팩을 한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 팩토리얼의 의미가 뭐였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3, 2, 1, 3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다 싹 다 곱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요렇게. understand?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여기 약분이 되네? 근데 얘 같아진단 말이지. 얘 같아진단 말이야. 우연일까 필연일까? 이게 필연이야. 혹시 조영아, 요거 C자가 뭐 약자인 줄 알아요? 조금 비슷해. 피자 이름. 컴. 피자 컴포즈냐? 그럼 커피집이고 새끼야. 콤비네이션. 근데 이제 콤비네이션 조합하다 해서 그 C자인데, 근데 이제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조금 보자 이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C를 콤비네이션을 보지 말고 뭐라고 보자? 창이? 5개 중에 3개를? 우진이? 바람기만 너도 이제 날라간 거야? 초이스. 초이스로 보자 이거야. 호이스는 이따가, 초이스는 다음 주에. 호이스는 다음 주에. 초이스에 대한 걸로 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주세요 라고. 오케이? 콜. 자, 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했었단 말이지. 1번부터 해가지고 5번까지가 있는데, 그때 5명 중에 2명이 여기 앉힐 거야. 그때 이제 1학년 애들한테 시키게 되면 OP2라고 이렇게 쓰는데, OP2. 근데 이런 거 필요한 거 없고, 5명 중에 일단 2명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나서, 초이스 해놓고 나서, 오케이? 숫자를 썼으면 뭘 해? 가정을 해도 된다 이거야. 1번부터 5번까지가 2명 아무거나 뽑아봐. 이런 거는 고민하면 돼. 빨리빨리 가야 돼. 2번, 5번 딱 했다 이거지. 근데 2번, 5번 앉는 거랑 5번, 2번 앉는 거랑 같아 달라? 같아? 2번이 여기 있고 5번이 여기 있는 거랑 5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있는 거 달라요? 책상에 번호까지 다른데? 다르지? 그럼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얼마? 2팩을 곱해 중에 이게 OP, 2랑 똑같다 이거지. 근데 왜 P가 쓸모없고 C에 집중돼야 되냐면, 근데 여기다 조건 하나 깔 거야. 조건. 당연히 조건을 깔면은 원래 이 경우수보다 경우수가 어떻게 될까? 줄겠지. 맞지? 이 경우수란 파트는 조건이 하나씩 추가되면서부터 상황이 뭐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는 경우수는 당연히 뭐 할 거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지. 여기까지 인정?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조건을 깔 거야. 여기 앉아있는 놈이 여기 앉아있는 놈보다 숫자가 크게끔 하겠다 이거야. 숫자가 크게끔. 그럼 분명히 현재 20까지보단 작을 건데 얼마나 작냐 이거지. 그게 5C이다 이거야. 뭐냐면 아까 5명 중에 2명을 뽑았다며. 2번이랑 5번.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아까 2번, 5번 앉는 거랑 5번, 2번 앉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곱하기 2팩 했던 거잖아.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맞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해? 안 돼? 안 돼. 5가 자동적으로 1로 가고 2가 자동적으로 2로 가겠다 이거야. 오케이? 네, 뽑아놓고 나서 항상 고민하는 거야. 뽑아놓고 나서 내가 이거를 배열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열해주면은 조합을, 아까 여기다 팩토리얼 돌리면 되는 거고,
조합을 안 해주면, 자리를 바꿔도 의미가 없으면 그냥 뽑고 끝난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C에 대한 의미가 뭐였다? 초이스에 대한 개념이었다라고 받아주시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앞으로 뒤에 확률할 때 뽑을 때 닥치고 무조건 조합으로 뽑아요. 오케이? 콜. 그래서 일단 뽑아놓고 나서 배열할 것을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다가 비유를 하게 되면 너무 당연한 거야. 개주 선수를 뽑는다고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개주 4명을 뽑잖아? 맞지? 너네 순서를 정해놓고 거기다 애들을 배치를 해? 아니면은 후보들 중에서 애들을 뽑아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순서를 정해? 뽑아놓고 나서 순서를 정하지 않아? 맞지? 애들이 경우의 수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리를 배치해놓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갈지를 완전히 고민한다 이거지. 그런데 후보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후보들에서 몇 명을 추려놓고 나서 걔들을 저기다 배치를 하겠지. 뭐 예를 들면 이거야. 8명 있어. 여기서 4명의 개주선을 뽑을 거야. 오케이? 근데 그 4명, 8명 중에서 그거는 다 달라. 속도는 다 달라. 여기까지 오케이? 제일 빠른 애는 무조건 맨 끝에 안 칠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새들은 지들을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 8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되겠어, 먼저? 4명을 뽑아놓고 나서. 그럼 숫자를 썼으면 가정을 하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빠른 놈은 어디? 맨 끝에 가고 나머지 얘는 3명만 뭐 하면 돼? 지들끼리 자리 바꾸면 된다 이거야. 인정? 8명 중에 애들을 추려놓고 나서 걔들을 배열할지 말지를 고민할 건데 그런데 가장 빠른 놈은 맨 뒤에 뛰어야 된다며. 그래서 나머지 3명은 뭐 지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 이거지. 요런 수순을 갈 거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후보를 추리고 나서 배열할지 말지에 대한 얘기들. 여기까지 콜? 여기까지 콜.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본 게임. 본 게임. 원순열. 이게 순열보다 조금 편해요. 순열. 자, 우리가 5명이 일렬로 배열되게 되면은 이게 경우수가 얼마라고 알고 있다? 5팩이라 이거지? 5팩. 그러면은 이제 5명이서 원탁이 앉으면은 얼마? 그러니까 이제 5분의 5팩이라 하지 않고 저기 뭐라 써있어? 그러면 4팩이 되겠지. 저거 외우면 안 돼. 저거 외우면 좆된다잉. 저거 쓸모 없어요. n-1팩. 저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만 써먹는 거고 저거 외우면 안 돼. 상황을 이해해야 돼. 상황을. 자, 문제 이렇게 낼 거야.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5번을 일렬로 배열하게 되면 5팩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교과서에 있어. 이거를 이제 변형해서 낼 거야. 변형해서 낼 건데 1이 맨 앞에서 오는 경우수가 몇 가지일까? 1이 맨 앞에서 오면은 나머지 애들로만 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자리에 내가 누구를 앉힐지 말지 고민하겠네? 몇 번 고민해? 4번. 5명 중 1번 여기 앉았으니까 4명만 남았겠지. 그럼 옆자리로 가. 몇 번 고민해? 3번. 이 옆자리로 가. 몇 번? 2번. 옆자리로 가. 몇 번? 1번. 맞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4패까지가 경우수가 되는 거 맞나? 맞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1이 옆자리로 가봐. 이래도 크게 달라질 게 있나? 이게 없다 이거지. 1이 1로 가도 1이 1로 가도 1이 1로 가도 달라질 게 없다 이거지. 그럼 4팩이 총 몇 번 등장해? 하나, 둘, 셋, 넷, 5개 등장하잖아. 맞지? 그 5개를 다 뭐해? 더하면 그러니까 더한다는 얘기는 더하기의 반복은 곱하기로 추려지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2개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지? 인정? 요게 중요하다 이거야. 기준픽을 박아놓고 나서 걔를 자리를 옮겨가면서 하는 짓거리를 할 건데 근데 자리를 바꿀 때마다 앞에 있었던 상황이랑 다 다르다 이거야. 오케이? 다 다른 케이스니까 뭐 해야 돼? 다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인정? 그래서 이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리가 동일하다 이거야. 오케이? 기준픽을 박아놓고 나서 기준이 이게 움직일 건데 그때 자리를 옮김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다 뭐함? 똑같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 이렇게 원탁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다 이거지. 1이 맨 처음에 여기 앉았다 치자 이거야.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 4패까지가 되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숫자를 썼으면 뭘 해도 된다고 했어? 가정을 해도 된다고 했어. 근데 1이 이쪽 자리로 가.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다 2, 3, 4, 5가 여기 앉았다 치자 이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녹색깔을 바라보고 있을 때랑 고개를 살짝 갸우뚱해가지고 빨간색을 바라본 거랑 달라질 게 단 한 개도 없다 이거지. 근데 그게 이 자리를 가도 이 자리를 가도 이 자리를 가도 이 자리를 가도 다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된다 이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를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4패 끝. 저 상황을 이해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냥 기준픽을 박아놓고 나서 걔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것도 다 해봤는데 저는 달라지는 게 없다 이거야. 오케이? 요렇게 보실 줄 아셔야 이게 나중에 고난도 문제 어떻게 써먹냐면은 자 얘들아 경우수 문제 짜증나는 이유가 뭐야? 고1 때 생각을 해봐. 고난도 문제 짜증나는 이유는 뭔가 몇 가지 숫자 한두 개로 곱해가도 답이 나오지가 않아. 상황을 고려해서 이 케이스를 따로 하고 이 케이스를 따로 해가지고 저 두 가지 케이스를 더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케이스가 두 개 나오면 저는 두 개만 나온다고 하면 그나마 양반인데 세 개 나오면 어떻게 돼? 교육과정 내에서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네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교육과정 내에서 네 개까지 나올 수 있거든. 그럼 그 각각을 다 더해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케이스를 분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이들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분류를 잘 못해. 근데 그 케이스 분류의 기본이 뭐냐면 노가다로 세겠다야. 노가다로. 이 노가다 세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 1이 여기 앉았을 때랑 1이 여기 앉았을 때랑 아무리 생각해도 달라. 근데 다른데 뭔가 상황을 똑같이 취급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 케이스 따로 이 케이스를 따로따로 하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나중에 꼭 생긴다고. 뭔가 자리가 뭔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가면서 하는 상황으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저런 게 안 먹힌다 이거야. 단순하게 n-1팩이라는 게 먹히지가 않는다고. 자리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그럴 때마다 생길 수 있는 경우수를 다 고려하면서 하나씩 다 더하겠다라는 걸로 가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리가 수능도 준비하면서 내신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 게 또 뭐냐? 이런 거 나온다 이거지. 이런 거 있는데 뭐 개념원이나 이런 거에서 대각선 잘라가지고 똑같은 도형이 몇 개냐고 그런 거 쓰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여기 6명이 안 칠 거야? 6명이 안 칠 거야? 자, 1이 여기 앉았어.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지. 맞지? 인정? 자, 1이 일로 가. 여기 앉았을 때는 흰색이랑 녹색이랑 상황 같아 달라? 같아? 다르지? 같다 다르다는 이렇게 보면 돼. 앉았을 때 좌우를 살펴봐. 흰 색깔에 앉았을 때 좌우랑 녹 색깔에 앉았을 때 좌우랑 상황이 같냐 다르냐 보면 된다 이거지. 다르지? 그리고 파란색은 다르지 않아? 녹 색깔에 앉았을 때 좌우랑 파란색이랑 달라. 그러면 이제 얘는 빨간색은 같지? 여기는 녹색이랑 같겠지? 여기는 파란색 같겠지? 자리 바꿔서 상황이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다 이거야. 오케이? 이걸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지. 일단 6팩을 돌린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대각선 짜다니까 똑같은 모양이 몇 개? 2개, 2. 뭔가 어색하지? 그냥 자리를 바꿔가면서 보는 걸로 보시면 된다 이거지. Understand? Understand? 그럼 이제 고난이도 하나 간다잉? 내신용 고난이도. 여기에
5명이 안 칠 거야. 자, 몇 가지일 거냐 이거지. 1이 여기 있어. 일단 4패까지야. 1이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같아 달라? 일단 무조건 다르지. 얘는 달라요.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좌우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회전시켰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냐 안 나오냐 보면 돼. 1이 지금 여기 있잖아? 이거를 회전했을 때 요게 여기를 갖다 놨을 때 아까 똑같은 모양이 만들 자신이 있어 없어? 없다고. 이게 돌릴 수 있어. 좌우 반전시킬 수 있어도 회전했을 때는 얘가 여기로 갔는데 이 모양이 유지가 되지가 않는다 이거야. 인정? 그럼 달라. 그럼 1이 여기 갔다 현재까지 3가지. 여기는 얘가 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반원이 뒤집히잖아. 달라. 그리고 아니 이렇게 보면 돼. 아까 좌우로 보라고 했지.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지만 얘는 오른쪽에 호가 있어. 다르다고. 맞죠? 그러니까 4개. 얘는 전혀 이 4개랑 독립성이 다 다르지. 곱하기 5. 다 다르다 이거야. 다. 같은 게 단 한 개도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단순하게 n-1팩이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상황을 조금 보셔야 된다라는 거. understand? 그래서 그 상황이 보는 것은 뭐였다? 자리를 박아놓고 나서 걔를 한 자리씩 다 옮겨볼 건데 내가 이거 회전했을 때 만들 자신 있으면은 그거는 카운팅 하지 않는 거고 회전했는데 내가 만들 자신이 없다. 아, 그건 카운팅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곱하기로 가겠다라는 것들. 여기까지 콜? 여기까지 콜? 그럼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까?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었던 적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원순열에 대해서 고난이도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자, 여기다가 1부터 9까지 숫자를 채워 넣을 거야. 해보시죠. 몇 팩인지. K 곱하기 8팩이야. K를 세보시죠. 해봐. 어차피 1위 갈 수 있는 자리가 총 9자리밖에 없어. 근데 그 9자리 중에서 다른 게 몇 개냐 이거야. 그걸 세보라고. 그 다른 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리를 바꿨는데 내가 회전시켜가지고 똑같이 만들 자식 있다 없다로 보면 돼. 있다 없다. 에이. 난 또 이제 출력을 또 걸어놔야지. 잠부터 잠깐만. 18. 야, 그래 12개는 말이 안 되지. 자리가 8개, 9개밖에 없는데? 아, 6개라고 했지? 미안해. 몇 자리일까요? 3개요. 3개. 자, 여기 앉아있을 때,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 아무리, 아, 뭐야. 왜 2라고 써? 빨간 색깔을 회전한 노란 색깔에 겹치게 만들 수는 없어. 그런데, 파란 색깔은, 빨간 색깔 이렇게 쓱 돌리니까, 얘가 이렇게 쓱 자리 가지. 맞지?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은 결국 빨간 색깔이라는 얘기네. 맞나? 이 파란 색깔, 녹 색깔은, 노란 색깔은, 회전 쓱 돌리면은
노란 색깔에 녹색깔 자리 들어가잖아? 이렇게 돌려봐. 그러니까 이 원순열이라는 건 이거야. 내가 회전을 시켰는데 아까 자리를 바꾸기 전의 상황과 똑같이 만들 수 있냐고 묻는다 이거지. 아니면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까딱한 게 아까 녹색깔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우진이 맞지? 얘가 요렇게 한 바퀴 돌리면 얘가 일로 간단 말이지. 맞죠? 그럼 여기 또 한 바퀴 또 돌리면 얘가 일로 가는 거잖아? 한 바퀴 또 돌리면 얘가 일로 간단 말이야. 맞죠?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일로 가죠. 한 바퀴 또 돌리면 얘가 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1이 여기 가는 거는 다 빨간 색깔 종류가 되는 거고 1이 여기 가는 거는 다 같은 상황이 되겠다 이거지. 맞지? 그러니까 1이 일로 가도 개무시, 일로 가도 개무시, 일로 가도 개무시. 근데 얘는 이제 쟤네들과 테두리와 상관이 없잖아. 맞죠? 곱하기 얼마? 3. 오케이? 이거 말고 보고 입술 보잖아요. 너무 야매해요. 야매야. 아예 개쌍 야매. 전혀 우연. 그냥 너는 숫자만 맞춘 거. 친구한테 물어봤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가 그래? 그걸 갔다가 아닌 것 같은데? 야, 동훈아, 근데 이거 맞아? 아이, 맞아. 그래? 아닌 것 같은데? 그 친구 자꾸 너는 의구심만 키워주는 놈이지. 네가? 오케이? 그래서 원순열은 자리를 바꾸면서 똑같이 만들 수 있냐 없냐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는 것들. 넘어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이기 때문에 요거 처리 방식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우리한테 이런 멘트들이 있었는데 이웃한다. 이웃 어떻게 처리한다? 이웃한 애들끼리 묶어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예를 들어 가지고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2와 4는 이웃해서 앉으래. 오케이? 그러면 이웃해서 앉으라고 했으니까 얘네를 묶어버리죠? 묶어버렸을 때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카운팅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건 해야지. 그건 다른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패. 그러면은 덩어리가 몇 개 되는 거야? 6개짜리가 총 5개 덩어리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단순하게 가자. 5개 덩어리 원순율 얼마? n-1패. 5개 덩어리. 아주 단순한 문제는 그냥 저 n-1패 공식으로 쓰자고. 이유는 좀 알아두고. 오케이? 이웃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우진이 콜? 이웃한 애들은 이제 뭐 한다? 묶어서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까지 카운팅하고 그 다음에 덩어리 하나 줄어들어서 원순열 돌리면 되겠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은 뭐였어? 이웃하지 말라. 똑같이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2와 4가 이번에는 이웃하지 말래. 자, 이웃하지 말라는 거 처리 방식은 외워두셔야 돼요. 이웃해도 되는 애들 깔고 사이사이 넣는 거. 물론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는데 이웃해도 되는 경우는 빼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사이사이 넣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맞죠? 이사를 제하면 4명이지? 그 4명을 먼저 뭐해? 먼저 깐다고 했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깔아버리고 4명짜리 원순열이니까 인정? 이제 그 다음에 뭐 한다? 요 사이사이에 이사가 들어가면 되겠지. 맞죠? 이가가 쓴 자리는 몇 자리? 4자리. 4가 쓴 자리 몇 자리? 3자리. 요렇게. 콜? 네. 갈 수 있는 자리를 픽스해놓고 나서 그 사이사이 넣으면 되겠다. 라고. understand? 자, 그런데 여기 곱하기라 점이 조금 있죠?
근데 왜 굳이 따로 쓰냐? 어차피 똑같은데. 얘들아, 이 확통의 단점이 뭔 줄 알아? 이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 좀 그래. 확통의 단점이 뭐냐면은 답을 냈을 때 확신이 조금 불확실해. 이게 맞나? 찜찜해. 통계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객관식 문제 답 내면은 뭐 거의 맞겠지. 왜냐면은 그 숫자가 픽살났을 때 답이 없으면 없지, 있진 않아. 경우수는 좀 그래요. 확률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약분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있을 수 있지만, 주관식 같은 경우에서는 답을 냈을 때 이게 좀 찜찜해. 존나 궁금해. 빨리 확인하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객관식이라 치자. 딱 답을 냈어. 답이 없어. 답을 없어.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돼? 모든 수학 문제는 내가 답을 내는 답이 없어.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돼? 계산. 계산부터 확인해야 돼. 계산 틀린 게 없나? 근데 아무리 봐도 계산 틀린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거나 조건을 잘못 썼거나 아니 뭔가 꼬였다는 얘기니까 다시 풀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경우수는 뭐겠어? 이게 다시 풀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생각을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잖아. 이거 숫자들 하나하나 왜 썼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런데 풀다 보면은 이거 내가 여기서 3을 왜 곱했지? 이러면 나갈이 나는 거야. 이거 처음 다시 풀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줄이고자 곱하기와 점을 조금 혼용해서 쓴다면은 우리 친구들의 숫자에 대한 의미를 놓치지 않지 않을까 이거야. 물론 실전에서 내가 쓰는 거기도 하고. 오케이? 굳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뭐라고? 숫자에 대한 의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경우수 확통은 하나 내가 이 숫자 왜 썼지? 이게 무슨 의미였지? 그걸 놓치시면은 나중에 봤을 때 이거 왜 썼지? 이런 상황이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 중에 곤조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곤조가 뭐냐면은 풀이에 절대 한글을 쓰지 않아. 대표적인 나 절대 쓰지 않아요. 왠지 가오가 상해. 한글 절대 쓰지 않아. 슈벌. 가오 때문에 잘 안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통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내가 애매모호하다 이거야. 케이스를 불려야 되는데 그 케이스도 굳이 또 이제 영어로 쓰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호로 표시하는데 굳이 그러지 마. 확통은 그러지 마. 한번 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내려놨어. 그냥 한글 써. 무슨 케이스, 무슨 케이스. 오케이?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 숫자에 대한 의미와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를 조금 둬야 되기 때문에 뭐 한글 쓰는 거나 이제 곱하기 점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의미를 놓치지 말아 달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원순열 여기까지 n-1팩이라고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저게 의미는 뭐였다? 기준을 당연히 고난도 문제는 기준을 박아놓고 나서 자리를 하나씩 다 옮길 건데 아무리 봐도 자리를 바꿨을 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주는 개수를 곱한다 안 곱한다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순열이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게 뭐였다? 이웃하는 것들, 이웃하지 말라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한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원순열 특정. 원순열 특정. 마주 보는 거. 아까 이제 2와 4가 마주 보라고 했잖아? 2와 4가 마주 볼 때. 그러면 2를 안 치고 4를 안 치고 나머지 탁. 맞죠? 그럼 이렇게 4명 자리 바꾸는 거 4팩이 되겠지. 맞죠? 마주 보는 경우에서는 기준픽 박아놓고 나서 나머지 4명 이렇게 4팩 돌리는 거. 아까 이웃하고 이웃하지 말고는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했던 거고 원순열이니까 마주 본다라고 한 상황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2와 4가 마주 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렇게가 4명 앉혀놓고 하니까 4팩이 될 거야. 자, 질문.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될까 안 될까? 그 곱하기 2는 2와 4가 자리 바꾸는 거. 원순열에서 요거 생각해. 내가 회전을 시켰을 때 똑같이 만들 자신이 있다 없다만 따지면 돼. 그럼 돼? 곱하기 2 하면 돼? 안 돼요. 자리를 바꿔보자 이거야. 여기서 예를 들어 1, 2, 6, 5를 앉았다 치자 이거지. 이 그림 4가 1로 갔을 때 고개 내가 거꾸로였을 때 똑같이 만들 자신 있어 없어? 있잖아. 5에
얘기했잖아. 4에 오른쪽에 5가 있지. 여기 5가 있으면 되고, 여기 6이 있으면 되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1 있으면 되겠네? 수의 분리가 똑같아지잖아. 오케이? 마주 보는 거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네가 여기서 마주 보나, 여기서 마주 보나, 여기서 마주 보나 다 같은 거긴 하지만, 근데 지들끼리 자리 바꿔서 마주 보는 것도 다 같은 상황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understand? understand? 그리고 나중에 이 원순열이 확률 나오게 되면 굉장히 편해요. 확률 파트는 더 편합니다. 순열보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률 잘 안 나오는 거. 여기까지 콜? 여기까지 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복순. 중복순열 별거 없어요. 이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 했어. 했어. 뭐야, 4자 어디 갔어? 자, 여기서 이렇게 화살 쏘는 관계가 있다 치자. 함수. 함수. 자, 1이 화살을 쏠 거야. 1이 화살을 쏠 거야. 몇 번 고민할까? 5번. 미리 밑바깥 대답 잘해. 2가 화살 쏠 거야. 몇 번 고민해? 내가 분명히 잘 고민하라고 했잖아. 5번. 맞은 놈들 또 맞지 말라는 그런 조건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5번은 고민하겠지. 3도? 4도? 이게 지금 우리가 한 게 중복 순열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순열과 중복 순열 차이는 뭐냐면은 순열 같은 경우는 쓴 것도 못 썼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갔는데 왜냐면 하나를 배치해놓고 나니까 계속해서 내가 고민해야 되는 애들이 하나씩 주니까 이제 고민거리가 줄었는데 중복 순열은 뭐냐면은 쓴 거 또 쓰겠다 이거야. 애들이 배치했는데 애들이 줄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6번 고민했는데 옆자리를 갔어. 또 6번 또 고민해야 돼. 옆자리 또 갔어? 또 6번 또 고민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쓴 거 또 쓰겠다는 얘기여서 뭔가 내용이 그렇게 막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러니 단점이 뭐야? 개념은 쥐똥만 하는데 문제는 존나 어려워. 이제 요 파트, 요 원순열, 중복순열, 그리고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세 파트 중에서 이 세 파트 중에서 모의고사 기준 29번, 30번으로 단골로 나오는 게 중복순열이야. 원순열로 안 나와요. 안 나온다기보다는 나올 확률이 매우 희박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희박해. 왜냐면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쓰는데 항상 조건을 달아. 몇 번 이상 쓰지 말라, 몇 번 미만 써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케이스로 나누어가지고 하나씩 좀 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 쟤는 뭐 저 기호 외운다고 하는 거는 그냥 연산법으로만 외우는 거고 실제 문제 풀 땐 저거 쓰지 않아요. 오케이?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이 중복순열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케이스를 분류하는 좀 눈이 서야 돼. 그래서 일단 공식은 당연히 외워둬야 되는 거니까 n파이 r이라고 하는 공식이 뭐다? n의 r승이다 라고. 오케이?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 건데 뭐 피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경우수 파트는 우리가 연산 기호에 집중할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 이 C라고 하는 놈과 H라고 하는 놈만 요게 두 개만 연산에 의존해야 되는 거지 나머지들은 연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의존하게 되면 너무 그럴 수밖에 없어. 4팩 4팩 말고 5P3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 5, 4, 3 5P3이 의미 없고 상황에 의존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 앞에다가 여기다 한 명을 안 칠 거야. 근데 후보가 5명이니까 당연히 몇 번 고민할 거야? 당연히 5번을 고민하겠지. 옆자리로 가. 옆자리로 가가지고 또 안 칠 거야. 근데 한 명 앉았으니까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잖아. 4번 고민하겠지. 상황에 의존하면 되는데 조합이나 H 같은 거 건 상황에 의존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연산법에 의존해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파이도 마찬가지로 이 파이란 연산법도 그냥 연산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하는 거지 이거를 문제 푸는데 써먹으면 골치 아파진다. 상황에 의존해야 돼. 중복순열의 상황은 뭐야? 쓴 거 또 쓰겠다. 오케이? 그것만 보시면 된다 이거야. Understand? 콜? 자, 그럼 이제 요건 좀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따라서 애들이 이제 경우수를 조금 센스 있게 잘한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잘하는 애들 있어. 직관적으로 잘하는 애들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조금 고리타분 애들은 이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것도 했다? 어차피 우리가 경우수 배워봤자 뭐밖에 안 배웠어? 두 개밖에 안 배웠잖아. 뭐? 하나는 순열. 하나는, 그럼 얘 뭐겠어? 순열일까 조합일까? 조합. 우유. 조합. 아, 조합이야. 조합.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교과서식으로 얘기를 할게. 1이 3개가 있고요. 2가 2개가 있어. 오케이? 이거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그때 공식화가 나와 있는 게 뭐냐? 5팩을 돌리고, 오케이? 1이 몇 개? 1이 몇 개야? 3개니까 3팩. 2가 몇 개? 2개. 2개니까 몇 개? 2팩. 같은 것에 있는 개수만큼 나누면 된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어. 오케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 뭐야? 니네 살짝 돌려봤는데, 내가 요거 1, 2 자리 바꿨어. 근데 이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티가 안 나? 안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잠깐 여기다 내가 번호표를 붙일 거야. 요렇게. 이 번호표를 붙였는데, 이거 얘네 자리 바꾸는 거 다 한번 세볼게. 다 한번. 11, 13, 12, 12, 11, 13, 12, 13, 11, 13, 11, 12, 13, 12, 11. 이렇게 6가지란 말이지. 쟤네들 3개가 자리 바꿔주는 경우수가. 그런데 니네 잠깐 저기 봤다가 내가 싹 봤는데 요거 2개를 위치를 쓱 해. 오케이? 그게 티가 날까 안 날까? 안 난다고. 지금이야 이렇게 번호표를 붙여놓으니까 티가 나지만 사실상 뭐야 돼? 번호표를 띄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티가 안 나니까 이 6가지 경우수를 몇 가지로 만들어야 돼?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뭐 닥터 스트레인지야? 오케이? 요거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네도 몇 가지로 만들어야 돼?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경우수에서 그 한 가지로 만드는 작업이 얘들아 빼면 돼. 근데 참고로 곱하기 연산에서 빼기는 못 하잖아. 그럼 곱하기 연산에서 한 가지로 만드는 작업이 가장 만만한 게 뭐야? 나누기. 그래서 이렇게 나누겠다 이거야. Understand? 그러니 이제 요거를 이러면은 총 몇 개? 7팩에 1 몇 개? 2 2개? 3 2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다 필요 없어. 이제 우리 누구? C. 아까 이 약자가 뭐라고? 뭔 개소리야. 컴피티션 할래? 상금새끼야? 컨비네이션. 근데 우리끼리는 뭐다? 초이스. 근데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주 예수 크리스찬. 진짜 기도하듯이 봐야 돼. 아, 진짜 대단한 거야. 자, 얘들아. 오 팩에 3팩, 2팩. 여기 2, 1 약분되니까 3팩 맞잖아. 어라, 이거 5C3 아니야? 오! 이게 왜냐면은, 이거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5명 중에 3개를 뽑는 거지. 얘들아, 이렇게 보자, 이거. 이거를 5개가 있어. 5개가 있는데, 근데 예시를 이렇게 들게.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뭔가 대학을 가거나 뭐하거나 친구들과 뭐 놀러 갈 거야. 친구들과 놀러 갈 건데, 이게 사람이 3명 이상만 보면 접시물이 깨진단 말이지. 사람이 3명 있으면은 타버리 다니고 접시물이 깨지는데, 그러니까 꼭 이래. 나 같은 예민 보스, 솔직히 내가 예민 보스는 아니지만, 야, 최동훈 졸라 예민 보스야. 저 싸놓은 새끼 맞추기 졸라 힘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데, 최동훈이 이렇게 해. 나 아무 데나 상관이 없어? 라고 하지 막 이렇게 걔가 다 짰어. 해가지고, 야, 동훈아, 우리 지금 여기 가평 가려고 하는데 좀, 어때? 가평?
거기 뭐 볼 거 있나? 그럼 걔가 다시 수정을 해. 다시 수정해가지고 그럼 바다 가자. 근데 바다 너무 머니까 근처에 인천 가자. 인천? 야, 바다 갈 건데 그 똥물탕에 가서 뭐 하냐? 갈 거면 동해를 가야지. 그래서 걔가 다시 짜. 잘 짜가지고 그러면 바다 좋은 데가 남해를 간대. 존나 멀지 않겠냐? 씨발 어쩌라고 개새끼야. 그런 상황이단 말이지. 근데 그런 애가 있고 무던한 애가 있어. 무던한 애. 우진이 같이 무던한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괜찮아. 제발 맞춰. 내가 다 맞춰줄게. 이게 무슨 뜻이냐? 경우수 마찬가지다 이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 8개가 있으면은 8개 중에 한 2명은 뭔가 꼭 조건이 있어. 그럼 당연히 배치할 때 최우선을 해야 될 게 누굴까? 그 2명이야. 뭔가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서 나머지 6명들은 그냥 빈자리 알아서 가면 돼. 지들끼리. 맞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1이 3개가 있어. 똑같이 생겨서 존나 티나. 그러니까 먼저 뭐해? 5개 공간 중에서 1, 3개가 들어갈 공간을 초이스하겠다 이거야. 여기까지 콜? 그럼 숫자를 썼으니까 뭘 해도 돼?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 1, 1, 1 같지? 자리를 바꿔봐. 티나 안 나? 안 나. 뽑고 끝. 그럼 나머지 2자리를 누가 들어갈 거야? 2, 2가 들어가겠지. 근데 2, 2가 들어갈 자리가 티나 안 나? 안 나. 끝. 53. 이런 거다 이거야. understand?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 3이면요. 원래대로 이제 공식화하게 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공식화를 하게 된다면 5팩에 3팩만 하면 되겠지. 맞죠? 근데 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 5개 공간 중에서 일단 3개를 초이스해. 1, 3개가 들어갈 공간을 초이스를 해. 맞죠? 인정? 나머지 2, 3, 3, 2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2, 3 지들끼리 자리 바꾸면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곱하기 2팩. 똑같다고. 오케이? 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연산법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RPM이나 개념원리나 아니면 시중교재들. 시중교재에 있는 것처럼 문제를 풀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예가 이건데, 자, 프라미스. 이게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 이제 영단어들 같은 경우에서 똑같은 문자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교재에서 나오는 영단어가 비슷비슷해. 뭐 미시시피도 있고 막 그래. 자, 프라미스 1열로 배열할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P, R, M 순으로 가래. P, R, M 순으로. 저 조건 하나 붙일까? 모음끼리는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그냥 P, R, M 순으로 가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를 모든 시중교재에 있는 풀이법으로 얘기를 할게. 그때 R을 잠깐 P로 바꿔. M을 잠깐 P로 바꿔. 그럼 남은 문자는 뭐가 남아? O, I, S, E지. 인정? 문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야. 이걸 일단 배열 돌려. 7팩이 되겠지? 맞죠? 피색이 똑같으니까 뭐해? 3팩으로 나눠. 숫자를 썼으면 뭘 해야 된다고 했어? 가정을 해야 된다고 했지. P, O, P, I, S, E, P.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히히 나 원래 P 아닌데 하면서 R이래. 히히 나 원래 P 아닌데 나 M인데 이거야. 같은 문자 취급을 했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순서는 이렇게. 지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는 되지? 공감은 되니? 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졸라 똑똑한 것 같아.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 7개 자리에 뭔가 조건이 붙어있는 게 거슬리잖아. 어떤 새끼들? P, R, M이 거슬리잖아. 일단 걔들이 먼저 갈 공간 3개를 일단 먼저 초이스 좀 하자 이거야. 오케이?
그럼 숫자를 썼으니까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라고 친다면, 오케이? P는 1로, R은 1로, M은 1로 갈 거 아니야? 이 순서로 가려면 내가 자리 바꿔주면 돼, 안 돼? 안 돼. 끝. 나머지 빈자리 몇 자리? 4자리 4팩 돌리면 된다 이거야. 콜? 콜? 이게 더 왜 금쪽까지 써먹냐면은 이제 여기서 조건 하나 딱 추가되면서부터 아까 문자 똑같은 걸 취급해가지고 이게 안 먹혀. 뭐냐? PRM 순서가 아니라 P는 R보다 앞에, P는 M보다 앞에. 아까는 P, R, M 순서인데 지금은 그냥 P가 R과 M보다 앞에 있으면 되는 거지. M과 R의 순서는 상관없지. 맞잖아. P는 R보다 앞이라고 했고 P는 M보다 앞이라고 했지. R이 M보다 앞이거나 M이 M보다 앞은 얘기 아니야. 아니야. 아까는 그 문제, 지금 문제가 바뀌었다고. P는 R보다 앞이고 P는 M보다 앞이라고 했지. R과 M보다 앞이라는 얘기는 아니라 이거지. 인정하지? 맞아? 그러면 일단 먼저 뭐야? 똑같이 7자리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다 이거야. 일단 저 3명이 거슬려. 조건이 있어. 일단 7개 자리에서 일단 3개를 뽑아. 3개를 뽑아. 여기 뽑았다 쳐. 그러면 P는 어쨌든 이 두 새끼보다 뭐 해야 돼? P는 자기가 딱 피스가 박혀있어. 근데 RM은 지들끼리 잘 바꿀 수 있어 없어? 곱하기 2팩. 나머지 4명 지들끼리 잘 바꾸면 돼. 4팩 끝. 이게 아까는 그게 저기서 이거 뭐야 교과서식으로 하는 걸 하면 안 먹힌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두째도 마찬가지로 저 공식법 있지. 아까 똑같은 거 개수만큼 나누는 거. 저거는 단순 계산 문제 할 때만 써먹고, 단순 계산 문제 할 때만 써먹고, 실제는 뭐 거슬리는 거 우선 조합으로 선 배열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자리를 바꿔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면은 이제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 이거지. 아, 자리 바꿔주지 않아? 그러면 끝. 자리 바꿔줘야 돼? 몇 명 자리 바꿔줘야 되냐 이거야. 5개 중에서 4개를 자리를 배치해, 5개 좀 그렇고 8개 중에서 4명의 자리를 배치해놨는데 그 4명이 다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지 아니면 4명 중에서 3명만 자리 바꿔줘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인정?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개념이 끝납니다. 아, 하나 더 있다. 요거 놓칠 뻔했네. 그냥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길 찾기. 요 길 찾기. 요 길 찾기는 내신용. 내신용. 요 길 찾기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적은 2020년도 4월 달 나형에서 30번인가 29번으로 이제 고난도로 한번 나온 적이 근데 하필 또 그것도 교육청이니까 평가원도 아니고 그래서 길 찾기는 사실 이제 우리한테 거의 볼 일은 내신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진이나 상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뭐 가끔 모의고사 나오면 그냥 가볍게 그냥 적당히 뭐 3점짜리 아니고 4점짜리면 적당히 뭐 무시해도 괜찮고 자 길찾기도 이거야. 이게 백차가 없어요. 무조건 A서부터 B까지 갈 거면 오른쪽 위밖에 못 가. 오른쪽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A라고 할게. A가 몇 번? 5번. 맞죠? 맞지? 위로 몇 번? 4번. 위로 가는 걸 B라고 한다면은 B 4번. 요렇게. 근데, 자, 항상 이런 고민을 할 때 경우수는 맨 마지막에 꼭 저 순서가 돼야 되냐 이거야. 그건 아니지. 이거 순서를 바꿔도 되겠지. 그러니까, 뭐다? 9개 공간 중에서 A가 5개 들어갈 공간을 초이스 하겠다. 가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서 B까지 가겠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우진이 콜?
길 찾는 거 동의도 됐지? 그래서 이제 A서부터 B까지, B에서부터 A까지 갈 건데, 어차피 방향은 딱 두 가지밖에 못 가요.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까지밖에 못 가는데, 그럴 때 하는 방식이 뭐였다?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실제는 우리 이렇게 해, 안 해? 이거 잘 안 해. 왜냐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 졸라 짜증난 게 뭐냐면은 꼭 공사 중이래. 길이 없어졌어. 아니면은 길이 없어지거나 꼭 이 점을 지나래. 아니면은 꼭 여기를 지나지 말래. 이런 거 하거든. 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냐? 직접 셀 거야. 근데 직접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진짜야. 이제 요런 거 하게 되면은 뭐야, 그 답지에서는 직접 쓰는 방식을 전달하자. 뭐 인터넷 교재, 인터넷 강사를 쓰는 교재가 아닌 이상 시중에서 뭐 RPM이나 센이나 이제 그런 교재에서는 직접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보편화된 답지를 쓰다 보니까 이제 직접 쓰는 이게 직접 쓰지 않고 이걸로 하게 되면 요렇게 대각선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친구 입장에는 그 대각선 자르는 게 잘 안 보인다고. 직접 쓰는 건 별거 없어. 점에서 점의 경로에 대한 것들만 더하면 돼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거면은 아래서 올라오는 한 가지밖에 없지. 맞지? 이 점을 갈 거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른쪽 위로만 갖게 못해. 오른쪽 오는 거 있어 없어? 위에서부터 아래서밖에 못 오니까 이렇게. 얘도 얘는 오른쪽 아래 없죠? 아래 없죠? 아래 없죠? 아래 없죠? 아래 없지. 그럼 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몇 가지? 두 가지. 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세 가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다 세면 돼. 3, 4. 오케이? 그런데 얘는 이렇게 오는 길이 있어 없어? 없어. 하나. 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6가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10가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15가지. 그리고 얘는 있어 없어? 15개. 있어 없어? 옆에서밖에 못 오지. 있어 없어? 여기. 있지? 그럼 여기 필요하지? 여기 갈 거면 이렇게 오는 거 있어 없어? 밑에서밖에 한 가지. 여기는 이렇게 있어 없어? 없어. 한 가지. 이렇게 오니까 몇 가지? 이렇게 길 찾는 거니까 직접 생각이 좀 편합니다. 뭔가 중간에 길이 막혀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직접 생각이 좀 편해요. 오케이? 콜.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원순열 같은 경우는 뭐 한다? 기준픽 박아놓고 나서 기준픽을 자리를 옮겨갈 건데 그때 다른 자리에 대한 카운팅 개수를 세겠다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이라는 연산법 정도는 그냥 계산법으로만 외워두시고 실제로 문제 풀 때 쓰지 않고 거기 가장 키포인트는 뭐야? 쓴 거 또 쓰겠다. 쓴 거 또 쓴다. 그러게 대한 얘기고 그래서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나오다 보니까 항상 케이스 분류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우리 함수계수 세 때 계속 등장한다 이거야. 그때 파이란 연산법은 크게 의미 없다라는 거. 그리고 같은 것이 승렬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 한다? 똑같은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나누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조합으로 다 커버 가능. 그리고 길찾기 같은 경우는 직접 쓰는 게 낫겠다. 라고. 됐나요? 자, 넘어가서 요 레벨 1 26년 문제 26학년도지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고 근데 레벨 1은 다 할 거고 나머지들은 레벨 1들은 숙제입니다. 숙제고 레벨 2도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좀 갈 겁니다. 자 1번 단순 계산 문제 파이의 계산법을 알고 있냐 없냐 이거네. 2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이 얼마? 128이래. 계산법. 그러면 2의 n승 더하기 2의 n승이죠.
2에 2n승 몇 개? 총 2개. 2에 7승. 맞나? 그럼 n이 얼마가 돼야 돼? 3이라고 단순하게 계산하고 마무리하고 끝.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였고요. 자, 2번. 8개 문자 리멤버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건데 m은 양 끝에. m은 양 끝에. 그러면 이제 총 8개니까 m은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6개에 요렇게. 그럼 남은 것은 누구 남아? R, E, E 2개 더 뭐만 M, R. 이렇게 남겠네. M이 안 남지. 뭐만 남냐? E 3개, B, R. 이렇게 남겠네. 맞죠?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6개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E 3개는 똑같고 R 2개는 똑같고로 연산할 수 있고, 아니면 조합에 의존해서 가본다면 6개의 공간 중에서 E 3개 똑같으니까 먼저 선배열을 해놓고 나서, 오케이? 그 다음에 R 2개를 나머지 3자리 중에서 6개를 3개 썼으니까 3자리가 남겠지? 그 3자리에서 R 2개가 들어갈 공간을 초이스해도 되겠지요. 인정? 자, 자주 나오는 연산법이니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거야. 63은 20이고요. 30는 3이니까 곱하면은 60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라고. 콜? 콜. 자, 그 다음에 3번. 7명의 학생과 원모양의 탁자가 저렇게 있는데, 그때 7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선택하고 4명의 학생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그래. 그러면 일단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돼? 4명을 뽑고, 맞죠? 그 다음에 그 4명을 뭐해? 원탁에 둘러앉으려며. 4명짜리 원순열이니까 간단하게 쓰면은 3팩이라고 하면 게임이 끝나겠네? 그래서 7C4는 35고 3팩은 6이어서 70이 3개, 70이니까 210 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되겠다 라고. 단순 계산 문제였네요. 계산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 자연수 n에 대하여서 축구공이 1개, 농구공이 2개, 배구공이 n개 있는데, 그때 n 플러스 3명의 학생에게 1개씩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15n 더하기 45래. 뭔 소리야? 그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뭔 소리야? 자, 일단 축구공 1개, 농구공 2개. 배구공이랑 문자 겹치네. 발리 V. 얘가 V가 4개, 몇 개인지 몰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거를 n 플러스 3명에게 1개씩 나눠주는 경우 수가 저거래. 어허. 이 경우 수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문제를 보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문제를 조금 바꿀 줄 아셔야 되는데, 얘들아, 어쨌든 사람이 n 플러스 3번까지 있는 거지. 맞죠? 공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애들 짝 깔아놓고 나서 눈 가린 다음에 공의 순서를 싹 바꿔놓고 나서 눈 떠서 앞에 는 가져가. 랑 같은 상황일까? 공을 내가 직접 저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서 하나씩 나눠줘도 되지만,
애들 짝 깔아놓고 나서 눈 가려 해놓고 나서 내가 공을 막 랜덤으로 돌리고 나서 눈 떠? 가져가? 이거랑 같은 상황일까 아닐까? 같은 상황이겠지. 그러면 결국 이거네. 이거 배열하는 경우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맞죠? 인정? 그러면 현재 총 몇 명? n 플러스 3명 중에서 한 명은 축구공 가져가겠지. 그럼 이제 몇 명 남아? n 플러스 2명이 남겠지. 3명 중에 한 명 써먹었으니까 n 플러스 2명 중에서 몇 명? 2명이 농구공 가져간다라고 보는 게 편하겠지. 굳이 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 계산한 결과값이 얼마라고? 얘가 15n 플러스 3이다 라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뭐 가져가면 될까? 나머지 애들 발리볼 다 가져가겠지. 이게 아까 이제 얘기하다 살짝 이게 놓쳤는데 5C3이랑 5C 같은 이유는 뭐냐면 5명 중에 3명은 여기 놓을 거고 2명은 저기로 나갈 거야. 맞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 올 3명 일로 와 이거랑 저기가 2명 일로 와 이거랑 같겠지. 어차피 여기 3명만 남겨있으면 돼. 어차피 저기 2명만 남겨있으면 된다 이거지. 3명을 뽑아놓고 나서 2명을 나가라고 하는 것과 2명을 내보내놓고 3명을 남기는 거랑 같겠지. 조합이 대단한 거다 이거야. 그런 걸 다 계산법 만들어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 여기서 얘네 배열하고 얘네 이제 주고 나면 나머지도 남겠지? 3명한테 공 줬으니까 나머지 이제 남은 애들은 뭐야? 다 발리볼 가져가면 돼.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는 n 플러스 3. 오케이? 그리고 그럼 이제 n 플러스 3은 n 플러스 3이 약분 되겠네? 맞죠? 그러면 n 플러스 2c 2는 15인데 얘들아 이런 거는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 때려 넣는 거야. 조합했을 때 15 나오는 거 혹시 알아요? 이제 잘 외워두세요. 몇 번 계산해보면 돼. 5C 10, 6C 2 15, 6C 3 20, 7C 21, 7C 3 35. 요즘엔 이제 80까지 나오니까 8C 2보단 8C 3이 자주 나오니까 8C 3은 56. 뭐 조합 계산법 쓰다 보면 나오다 보는 거니까 그거 매번 계산 여러 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외워. 자주 나오는 연산들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n은 얼마? 4다 라고. 자 8번까지 하고 잠깐 쉬장. 교사 2명과 학생 5명 있는데 7명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둘러 앉을 건데 교사 2명이 서로 이웃하게 이거 이웃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묶어서 교사 1번과 교사 2번이 같아서 이제 티처 1, 티처 2 묶어서 지들끼리 잘 바꾸는 거 2팩 반영. 그러면 이제 애들이 몇 명 남아? 뭐야 3, 4, 5 총 몇 명? 덩어리 몇 개? 덩어리 6덩어리 덩어리 6개죠. 덩어리 6개짜리 원순열이래. 맞죠? 6개짜리 원순열은 5팩 곱하기 5팩 그래서 240이라고. 오케이? 조금 이제 응용해서 하게 되면은 교사들이 이웃하지 말라. 그럼 이웃하지 말라는 얘기는 쟤네 일단 5명 선배치 해놓고 나서
5명짜리 원순열이니까 4팩.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죠? 5, 4. 인정? 이웃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 사이사이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5, 4. 이렇게. 맞잖아. 하나, 둘, 셋, 넷, 5자리. 맞잖아, 5자리. 교사 1번이 5자리, 교사 2번이 4자리. 이렇게 이웃하지 말라는 이렇게. 쟤들은 마주 보는 거 될까, 안 될까? 교사 둘이 마주 보는 경우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일곱 개라서 이게 안 돼. 대칭이 안 되니까. 그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질문. 여기서 마주보게 만들려고 의자를 하나 추가했어. 의자 하나 추가했어. 애들이 의자 하면 좀 당혹감을 느끼는데, 얘들아, 의자 하나 정도는 빈 의자잖아. 그냥 사람 취급해도 돼. 의자가 2개 이상이면은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의자가 하나밖에 추가가 되지 않아. 그냥 빈 의자잖아, 빈 의자. 빈 의자는 그냥 사람 취급해도 돼. 근데 만약 의자가 2개면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안 돼.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조금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의자 하나 정도는 문제 없어요. 빈 의자 하나 정도는 그냥 사람 추가되는 거, 사람. 자, 그 다음에 6번. 서로 다른 공책 5건을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건데 학생 A가 적어도 1개의 공책을 받도록 나눠주래. 그러면은 자, 가 있고 C가 있는데, 자, 요 조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가끔씩 이제 중복승렬이라고 하는 것을 연산법에 의존했을 때 애들이 이게 3파이 5인지 5파이 3인지 조금 헷갈려요. 자, 찍어봐. 3파이 5일까 5파이 3일까? 아니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봐봐. 응. 5파이 3. 5파이 3. 여기다가 이제 의미를 보여줄게. 얘들아, 경우수를 세라고 했잖아. 공책을 나눠주려면 내가 주체가 되면 돼. 내가 그 문제에 봉착한 주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책을 받는 입장이야? 내가 책을 주는 입장이야? 내가 주는 입장이라고. 그럼 내가 책을 하나 딱 들어. 딱 하필 딱 5개네. 이거 딱 들어. 앞에 몇 명 깔려있어? 3명 고민하겠지. 뭐야, 이게 아니라 이거지? 3위 5승. 5에 3승이 아니라. 여기 숫자 잘못 봤네. 1번 갖다 내가 고민하겠지. A한테 줄까,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맞지? 그래서 3번 고민하고 2도. A한테 줄까,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고민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공식에다가 의존하지 말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고민한다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함정. 이제 요 중복순열 쓴 거 또 쓴 거, 화살 맞은 거 또 맞는 거. 여기 함정이 뭐냐면은 항상 조심해야 할 게 몰빵이야. 몰빵. 내가 1번 책을 고민하는 게 3번 고민하겠고, 얘도 3번 하니까 총 3에 5승번이 나올 거야. 5번 고민했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뭘 조심해라? 몰빵. A한테 몰빵 해도 돼? A가 적어도 한 권의 공책을 받으래. 괜찮지? B한테 몰빵 돼야 안 돼? C한테 몰빵 돼야 안 돼? 안 돼. 즉, 여기서 뭘 빼야 돼? A가 못 받는 걸 빼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A가 못 받는 경우란 얘기는 뭐야? B한테 C한테만 주는 거지. 내가 1번 책을 딱 들고 고민하겠지. 몇 번 고민해?
1번 책을 들고 고민할 거야. 누구한테 줄지? 왜 3번이야? A한테 안 줄 건데? 그럼 2번. 맞지? 2번 책을 들고 또 2번. 그 짓을 몇 번? 243에서 31을 빼면 된다 이거지. 이게 중복순열이 이런 게 조금 이제 헷갈린다 이거야. 그런데 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복순열에서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애들이 꽤 많아. 뭐 나도 물론 그랬고. 얘들아, 적어도 한 권의 공책을 받으래. 받으래. 그래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어. 먼저 하나 주면 되지 않나? 맞지? 그러면 이제 5개 중에서 책을 미리 하나 줘. A한테 줘. 그럼 이제 몇 권 남아? 4권이 남겠지. 그럼 이제 그 4권 갖다가 고민하겠다 이거야. 2번 갖다 몇 번 고민해? 3번. 그래서 3번에 몇 번 고민해? 총 4번 고민하는 거 아니야? 3에 4승 되는 거 인정? 다시 한번 이 OC의 의미가 뭐야? A가 적어도 한 권 이상의 공책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먼저 줬어. 그럼 이제 몇 권 남아? 4권 남아. 이 녹색깔로 내가 고민하겠지. A, B, C 3번. 얘도 3번. 얘도 3번. 얘도 3번 고민할 거야. 맞지? 인정? 우진이 맞지? 근데 이게 얘는 왜 말이 안 되냐 이거야.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자,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A가 책을 받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받느냐는 중요할까, 안 할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먼저 A한테 이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로 고민하는 거잖아. 3번 고민하는 거잖아. A한테 줄까,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를 고민하는 거잖아? 맞지? 그걸 얘한테 이렇게 줬다고 쳐. 나머지 세대는 이제 B, C한테 줬다고 치자 이거지. 그럼 A 입장에서는 그냥 흰 색깔과 녹 색깔만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숫자를 썼으면 뭘 해도 된다고? 다 정을 해가지고 내가 흰 색깔 줬다 가져간 거잖아. 근데 반대로 녹 색깔을 주고 그 다음에 이 4개를 고민할 건데 흰 색깔로 A, B, C한테 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걸 A한테 줬어. 그럼 똑같이 이건 B, C한테 줬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은 앞에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때? 같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A가 받은 것은 흰 색깔을 받고 녹 색깔을 받아서 순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고 있기만 하면 된다 이거거든. 이 순서로 받나 이 순서로 받나 A는 결국 2개인데 흰 색깔과 녹 색깔만 받았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뭐가 고려된 거야? 하지 말아야 될 순서가 고려돼서 중복이 발생했다 이거야. 이게 중복순열의 함정이다 이거지. 가장 대표적인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 A가 1개 받을 때, 2개 받을 때, 3개 받을 때, 4개 받을 때, 5개 받을 때 그걸 다 세야 되는 거야. 케이스로 나눠서. 각각을 따로따로. 중복순열 한꺼번에 퉁치면 안 돼요. 무조건 중복이 발생되니까 하나씩 나눠야 돼요. 오케이? 콜. 그래서 요렇게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 8번. 이제 쉬는 시간을 향해 가는 마지막 2문제잉. 이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하여서 1에 5자리 만들 건데 이 만보단 크고 3보다 작도록 짝수의 개수. 그럼 이제 맨 앞에는 어차피 만보다 큰 거니까 저거 어차피 5개 다 쓰면 만보다 다 크지 않나? 맞지? 그럼 일단 맨 앞에 1이 왔을 때 그럼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4개 남는데 근데 우리한테 뭐 찾으래? 짝수 찾아, 짝수. 그럼 여기 끝자리에서 몇 번 고민할 거야? 2번. 요 가운데들은 중복을 허락한 거니까 쓴 거 또 써도 돼? 안 돼? 되지? 몇 번? 여기 몇 번 고민할 거야? 5번. 5번 맞잖아. 쓴 거 또 써도 되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쓴 거 또 써도 되니까.
옆자리는? 옆자리는? 또 5번. 네,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게 제약 조건이 있는 게 아니지. 뭐 2는 2번 이하, 뭐 이런 게 아니지. 그럼 맨 앞에 2가 바뀌었다 달라질 거 있어, 없어? 3이 된다 해도. 이게 총 몇 개? 끝. 이게 노가다의 기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다 센다, 이거지. 잘 따져보게 되면은 맨 앞에서 어차피 숫자가 쓰면 5개 케이스밖에 없어. 5개 다 하는 거야, 그냥 5개 다. 근데 하다 보면 뭐가 발생돼? 같은 알고리즘이 반복된다, 이거야. 같은 알고리즘 반복. 그럼 같은 알고리즘 반복되는 거니까 뭐로 퉁치면 돼? 곱하기. 그래서 결국 이거야. 이 경우수는 같은 알고리즘이 몇 번 등장하고 다른 알고리즘이 몇 개씩 등장하고 그 다른 알고리즘이 각각 당 몇 번씩 등장하냐 이거야. 그걸 다 해서 뭐 하면 돼? 다 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아무리 많아봤자 알고리즘 몇 개밖에 없다? 한 문제당? 아무리 많았자 4개야. 이 4개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교육과 종료해. 사실 4개도 거의 없어요. 3가지 케이스 정도. 아니면 4개 나왔다 치자. 4개 나오면 하나가 졸라 쉬워. 이거 당연하게 이럴 수밖에 없겠네 하는 게 가지고 딱 한 가지 경우나 아니면 너무 단순한 얘기야. 결국 3개 싸움이다 이거. 3개 싸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서 계산은 750이고요. 750.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 7개의 문자 AAA, BB, BXXYY가 있는데 그때 양 끝에 소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 한번 해볼래요? 소문자. 맞아. 그게 이제 B가 2개가 아니잖아. 응, 응.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경우서다 보면은 이런 친구들 있어. 저 친구가 딱히 수학을 잘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경우서는 존나 잘해. 그런 친구도 좀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한테 해가지고 물어보게 되면은, 야, 이거 어떻게 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다 이거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경우수를 좀 잘하는 친구들 대다수 공통점이 뭐냐면 눈썰미가 좋아요.
그러니까 상황의 판단에 대해서 이거랑 이거랑 조금 다른 상황이구나. 이게 그냥 한꺼번에 치면 복잡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금 좋게 말하면은 눈썰미가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가 좋은 건데 지금 저기 소문자가 AA, B가 있는데 일단 저거 딱 보자마자 거슬려야 된다 이거야. 이유가 뭘까? 뭐가 안 맞아? 정확히. 아니야, 나. AA, B잖아. 양끝에 소문자가 오라고 하는데 좀 거슬려야 된다 이거야. 왜일까? 왜일까요? 그걸 심플하게 얘기해. 심플하게. 단순해. 나 진짜 단순해. AA, B를 양끝에 넣을 거야. 양끝에 놓을 건데 좀 거슬려야 된다고. 짜증내야 된다고. 이유가 뭘까? 졸라 단순해. 뭘까? 뭐가 중거 단순하다. 날 기다릴 거야. 계속 쉬는 시간은 줄어들어잉. 자신이 없다잉. 예. 어. 그건데 좀 심플하게, 심플하게. 심플하게. 한시. 그건 이제 뭐 배열까지 들어가는 거고 너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렇게 심플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따가 좀 얘기해 줄 건데 심플하게 정리해봐. 심플하게. 배열까지 들어가지 말고 AAB야. 저거 양 끝에 배열 뭔가 배열하는데 그럼 질문을 바꿀게. AABB야. A 두 개, B 두 개야. 어. 이거는 크게 거슬리지 않아. A 두 개, B 두 개면은 문자 8개로 해가지고 A 두 개, B 두 개로 했을 때 그럼 이거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자꾸 배열까지 들어가지 말라니까? 그 전까지. 왜냐면 그게 이제 케이스 분류의 기본이라서 그래. 근데 가문 차림 같은데 말이 못 나오니까 그냥 내가 할게. 그냥 개수가 달라서요. A 3개에다가 B 2개? 이것도 짜증나요. 개수가 달라. 얘들아, 경우수 하다 보면은 뭔가 배열할 때 애들 자꾸 집중하는 게 뭐냐면은 문자에 집중하는데 사실 문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종류. A 2개, B 2개야. 그럼 봐봐, 따져봐. A 2개, B 2개인데 8개 문자를 양력해가지고 양 끝에 소문자가 오도록 배열하는 거랑 A 2개, B 2개인데 양 끝에 대문자가 오도록 배열하는 거랑 경우수 어떨까? 같아. 왜냐? 소문자가 결국 몇 개? 4개. 대문자가 결국 몇 개? 결국 4개. 종류는 심지어 몇 종류? 2종류. 정확하게 반띵이잖아. 뭐가 달라지냐 이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경우수의 기반은 뭐냐면은 노가다 셀 건데 이게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알고리즘이 같으면은 세는 게 아니라 뭐로 퉁친다? 곱하기로 퉁친다. 오케이? 문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게 있고 없고다 이거야. 오케이? 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양 끝에 올 건데, 아까 너네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 그럼 A가 집중한 게 아니라, 같은 게 올 수 있고, 오케이? 다른 게 올 수 있잖아. 인정? 인정?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B, X, X, Y, Y지. 5개의 공간 중에서 X 2개 바꾸고, X 2개 자리. 3개의 공간 중에서 Y 2개 자리. 맞죠? 근데 이거 둘이 자리 바꿔 T가 나, 안 나? 요 동그라미 2개 자리 바꿔도 T는 안 나? 안 나지? 여기는 A, B, 알지? A, B래. A, X, X, Y, Y. 맞나? 근데 봐봐. 얘들아. 이거 10으로 위에 거랑 뭐해? 같다고.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거 2개, 같은 거 2개, 이상한 놈 하나.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경우수랑 뭐해? 같다 이거야. 그냥 밑에 넘어갔는데 어라? 또 생기네. 인정? 30이 총 몇 개? 3개 된다 이거야. 그래서 밑에 있잖아. 이게 자꾸 곱하기 퉁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노가다를 하나씩 센다고 쳐. 그래서 케이스를 불려놓고 나서 이거 얘가 똑같네, 곱하기 퉁쳐야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친구는 실수를 좀 줄인다 이거야. 인정?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다고? 저거 소문자를 보자마자 소문자의 개수가 달라. 다르다고. 종류가 같은 놈이 있고 같은 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제 분류를 그냥 했다 치면은 직관적이었던 것들이 다 뭐야 돼? 체계화. 이거 체계화 안 되게 되면은 계속 헤매요. 계속. 오케이? 그래서 잠깐 10분 쉬자.